자, 동신건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 좀 동신건설 주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좀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계획이 유출됐다라는 소식. 자, 기존의 언론에서 알려졌었던 이 14일에서 15일이라는 내용이 결국 사실은 대회비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출이 되면서 경호원들과의 대치, 물리적 충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금은 불확실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반적인 일시적으로 조정이 아침에 나왔었던 이유였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체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 때쯤에 다시 한번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작전 24시간 내에 시작이 될 거다. 경찰이 이제 작전 하나를 개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조금 이제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일단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고 아직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고 특히나 언론에서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체포작전이 24시간 내로 진행된다고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언제든 기습으로 좀 진행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장중에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시간에나 아니면 그 다음날의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주를 매매할 때는요. 결국에는 자기가 이 대선 후보의 팬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이 정치 이슈를 바라봐야 되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은 이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곧 떨어질 수 있을 만한 뉴스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할 이슈. 자, 지금 가장 상승할 만한 이슈는 결국에는 이 체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의 지지율이 42% 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지금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 1월 2주차에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지지율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 관련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악재도 맞고요. 다만 이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사실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지율이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지지율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끌어갈 만한 그 메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메인 모멘텀이 아니다. 즉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체포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선의 움직임의 시나리오 이 흐름을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한가 쭉 치고 올라갑니다.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게 있었죠. 이때 개파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차 탄핵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리면서 상승했지만 밀리면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2차 탄핵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에는 가결이 될 거라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제 2차 탄핵이 가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또 밀립니다. 왜요? 이제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근데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죠. 근데 원래는 9명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수 쪽에 노이즈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탄핵을 심의하는데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시간을 끌 거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왜? 이 체포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밀렸습니다. 왜? 체포에 실패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체포에 실패했는데 주가가 크게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결국 다시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2차 체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2차 체포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이거는 지금 이 언론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순간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맞추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산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선주 공략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이벤트 대선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기 대선으로 좀 시기가 빨라졌죠? 이 시계열이 빨라졌습니다. 이 시계열이 빨라졌고, 그 시계열에 맞춰서 우리는 이 대선주를 공략을 진행할 거고요. 이 대선주의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이슈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아래 변동성이 강하고, 이게 최소 30%에서 50%, 60%까지도 가는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을, 이 종목의 흐름, 그리고 과거의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당, 야당 상관없이 결국에는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쪽이 오르면 야당 쪽이 떨어지고, 야당 쪽이 오르면 여당 쪽이 또 떨어지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후보군마다 이 여당 야당 속에서도 후보군마다의 움직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여러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일반인들이 그냥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운 게 이 대선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 대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집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같이 신호 받으실 분들, 저희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문자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관련해가지고 시그널을 드리고 있어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 보유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 동신건설 역시 지금 저희가 대선주, 강력 대선주로서 이 타점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진행되는 거 단타로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주만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죠. 지금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양자 컴퓨터, 뭐 미국의 화재, 독감, 뭐 여러 이슈들 계속 발생하죠. 이런 이슈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다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대응을 드리고 있고, 거기서 승률이 굉장히 좋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이런 이벤트 저희가 지금 이쪽 번호로 문자를 받고 있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자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동신건설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차트만 좀 보고 마무리를 짓죠.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연결되는 구간이에요.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구간 속에서 움직임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라인에서 지금 돌파가 지금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이 체포 일정 유출되면서 이게 밀릴 거라는 우려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도 뭔가 보이죠. 이 일정에 맞춰서 뭔가 슈팅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 거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지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가 체포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체포가 진행됐다라는 소식, 체포 확정됐다라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만들어지면 이제 7만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 이 지지율에 대한 이슈로 또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줄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사항 또 있으시다면은 여러분들 문자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또 저희도 많은 수익 내드려서 구독자 많이 늘리면서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